2020년에 좀 뒤늦게 이제 정치에 투신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해서 21대 국회 때 초선 의원이 돼서 국회에 들어왔었는데, 그때 제가 해야 할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소명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저의 소명은 검찰개혁이다 생각했고, 그 21대 국회 때는 오로지 검찰개혁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역구 활동도 좀 해야지 검찰개혁만 집중하느냐, 지역구에도 좀 관심 가져달라, 지역구 현안도 많이 좀 챙겨달라. 물론 뭐 제가 지역구 현안을 손 놓은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볼 때는 검찰개혁에 올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비쳤을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았고, 그래서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제가 경찰 시절에서도 그랬지만 당에서도 누구든지 제가 비판을 서슴지 않았죠. 그래서 당에서 이제 강성파로 몰리고, 저뿐 아니라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대체로 그랬지만 강성파 의원으로 몰리고 했지만, 저는 그 결과 21대 때는 실패했지만 22대에 들어와서 검찰개혁이 이제 성공한 거거든요. 작년 9월에 정부조직법이 통과하고 수사기소가 분리되고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찰개혁이 일단락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저의 소명이 또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경찰 내 35년을 쉴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쉽게 도전하지 않는 그런 과제에 거기 매력을 느끼고 집중해 왔었거든요. 경찰에서 있을 때도 예컨대 검사들을 상대로 하는 수사, 이런 거는 다른 경찰들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검사한테 수사 지휘도 받아야 되고, 검사와 관계를 나쁘게 가지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좋을 게 없는 수준이 아니라 보복을 받게 되는 뭐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검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는 엄두를 내지도 못했었는데 그때 저는 검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에 좀 집중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긴 한데, 그러나 다른 사람이 너무 힘든 길이라고 생각하고 망설이는 그 길에 전 거기 매력을 느꼈고 저의 소명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22대 국회에서는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 이게 저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정수도가 사실 20년 된 과제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2023년에 이걸 추진하셨거든요. 근데 2023년에 추진하셨다가 헌재에서 관습헌법을 이유로 우현이다, 이렇게 수도를 옮기는 거 우현이다, 이런 헌재 결정이 있으면서 이것이 중단됐죠. 그 뒤에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20년이 흘러왔습니다. 세종 시민들에게는 이제 희망 고문이 된 것이거든요. 행정수도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명박 정부 때는 행정수도가 아니라 뭐 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었고, 또 어느 정부 때는 뭐가 좀 추진이 되는 듯 하다가 어느 정부 때는 원위치되다가 가다 서다 반복했거든요. 추석 때 집에 갈 때 고속버스가 가다 서다 하는 그런 것처럼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그런 세종 시민들에게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거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행정수도 완성. 이거를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 또는 22대 국회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 이 목표로 행정수도 완성을 제 소명으로 삼기로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수도 완성은 뭐 세종시장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부 또는 국회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 경험도 2번씩 있고, 현 정부에 일하시는 분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 21대 국회 때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인적 네트워크도 있고, 그래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일하기에 나만한 적임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세종시장은 내가 맡아서 행정수도 완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2024년도에 헌재에서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있는 곳을 수도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이전을 해서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
이런 게 아니고 대통령 집무실의 제2 집무실, 세종에 있는 제2 집무실 이런 게 아니고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 완전히 이전하는 것. 그럼 수도가 옮기는 거죠. 이렇게 그게 행정수도 의미이고 행정수도의 완성은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럼 대통령실과 국회가 옮기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국회를 옮기는 특별법을 만들어야죠. 특별법이 통과되는 게 우선 시급합니다. 특별법은 작년에 5월 1일 날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이고 빠르면 2월 안에 통과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죠. 그 법이 통과되면 그 법에 기초해서 이제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하면 되죠. 부동산 문제는 세종시에 국한한 문제는 아니고 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역대 정부가 모두 부동산 대책을 세워봤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대책하고 저출산에 대한 대책 이것이 참 어려운 대책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별의별 대책을 다 내놔도 잘 안 먹히는 어려운 정책인데요. 예컨대 부동산 대책 집값 대책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이제 공급 대책이죠. 수요가 있는 곳이라면 공급을 해줘라. 예를 들어 서울에 어쨌든 수요가 많아요. 수요가 많은 것 자체는 사실은 비정상이에요. 수도권 과밀화 현상 때문에 또는 수도권 일극화 현상 때문에 청년들이 전부 서울로 오려고 하니까 이게 수요가 넘쳐나는데 공급이 부족한 건데 아무튼 그런 현상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품질이 좋은 주택을 좋은 부지에 공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용산에 거기다가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죠. 또 서초동 법조타운에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성남에 있는 군공항이 있어요. 서울공항. 거기에 대규모로 공급하는 거죠. 그 각각 부지들이 넓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 대책 마련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집을 구매를 하려는 분들이 자신이 보유한 현금이 그만큼 갖고 있는 분은 별로 없으니까 다 대출받아서 집을 구매하려고 그러고 거기에서 이른바 갭 투자라는 투기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됐었거든요. 그러한 대출 규제 문제.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세제 문제죠. 세제.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부과한다든지 일정한 주택 가격 어느 정도 이상이면 이렇게 비싼 집에 살려면 보유세를 내라. 보유세를 내면서 버틸 능력이 안 되면 그걸 처분하고 이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세제 정책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되거든요. 현재는 우리 정부의 그거를 세 가지 정책을 종합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컨트롤 타워도 하나 만들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건 변론으로 하고 세종시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돼야 되긴 하는데 세종시는 좀 다릅니다. 다른 것은 세종시는 2020년에 행정수도 이전에 광풍이 불면서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게 집값이 올라갔다가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어쨌든 다시 집값이 상승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투기 수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실거주자들이 아니라 투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세종의 집값이 계속 오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기꾼들이 막 여기에 달려들어서 물론 세종에도 공급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숫자를 30만 정도에 맞춰서 주택 공급 대책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세종시의 장래 목표는 행정수도로 했을 때 인구 80만 정도로 목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족하죠. 그래서 공급 대책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동산 시행사들이 대규모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적게는 몇천 호에서 많게는 수만 호까지 이렇게 공급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급 대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매를 제한한다든지 또는 뭐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적용한다든지 이래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이런 방법이 세종시에 좀 맞는 방법일 겁니다. 세종 시민들 일각에서는 대전 충남 통합할 때
세종시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행정수도에 대한 좀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행정수도는 그 어느 광역단체에도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의 세종시는 워싱턴 DC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워싱턴 DC는 인구 70만인데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 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세종시도 어느 시도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 행정구역이어야 하고 그래서 그 행정수도의 위상이 확보되어야 하고 또 독립적인 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세종은 대전, 충남, 통합 포함될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죠.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조국혁신당 독자적으로 치를 준비를 쭉 해왔거든요. 현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합당이 될 경우에 출마 예정자들이 혼선을 겪는 건 불가피하죠. 이 합당 제안은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합당하자고 한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그 합당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합당을 한 거기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합당에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의 적절한 조국혁신당의 규모와 기여도에 상응하는 그러한 존중과 예우가 있어야 합당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겠죠. 만약에 아직 합당에 대한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제안한 쪽에서 합당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합당의 전제로 한 어떤 얘기를 하기가 좀 섣부르죠. 합당이 마치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얘기하기는 섣부른 단계입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현재 내세운 원칙은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비전 담겨야 한다. 그것이 유지 보존돼야 한다. 이제 그런 것이 전제가 되려면 조국혁신당에 어떻게 상응하는 예우나 보존을 존중을 해줘야죠. 예컨대 그런 것은 당헌이나 강령 등에 포함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이제 당헌 당규 등을 개정할 수 있겠죠. 새롭게.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비전, DNA 등이 보존 유지돼야 된다 한다면 그것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실제로 실행력이 담보되려면 당의 지도부의 조국혁신당 가치, 비전 등을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지도부 구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합당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그런 가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적인 조건 조국 대표가 공동 대표를 해야죠. 그래야 가치, 비전 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겠죠. 지금은 가치, 비전을 얘기하고 있지 뭐 후보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죠. 그리고 저 개인 입장을 말하면 저는 합당을 하든 합당을 안 하든 결과는 똑같이 황운하로 단일화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종 시민들이 그렇게 선택할 것이라고 믿는 건데요. 선거에서 이기려면 보통 절실해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뭐 성실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얼마 전 돌아가신 이해찬 전 총리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였거든요. 절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근데 저는 뭐 당선을 해야 되겠다는 데 대한 절실함 같은 말이긴 한데 이것보다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행정수도 완성에 도움이 되는 일이 시장이 아니라 다른 일이 더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 일을 택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수도 완성에 절실하다. 거기에 진실이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역할이 지금 세종시장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세종 시민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세종 시민들이 그걸 알아준다면 결국 그 뭐 제가 조국혁신당 후보로 나가든 민주당과 합당을 해서 민주당 후보로 나가든 세종 시민들이 경선을 해서든 여론조사 단일화를 해서든 저를 후보로 만들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민주당의
후보들도 뭐 다들 훌륭한 분들이죠. 국힘 후보는 현직 시장, 최경희 시장은 변론으로 치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행정수도 완성의 종결자, 행정수도 완성의 적임자가 필요한데, 행정수도 완성은 정부, 대통령실, 국회와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는 그런 정치력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은 이제 그만한 스펙이나 경력을 갖춘 분들은 아니거든요. 이제 어떤 분은 뭐 행정가이시고 어떤 분은 중앙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들과 비교해 볼 때 세종시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제가 월등하게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덕목은 황운하가 월등히 우월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먼저 세종 시민들뿐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애국 시민들 모두에게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특히 세종의 전동이라는 지역에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 사셨던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별세하셔서 시민들이 무척 아쉽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저도 첫날부터 서울대병원 빈소를 지키고 또 어저께 세종에 있는 분향소를 가려고 하다가 독감이 너무 심해서 이제 오늘 갈 계획인데, 어떤 세종 시민들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종 시민들께서 세종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금은 뭐 합당이 되든 안 되든 황운하 의원이 가장 적임자라는,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그런 결론에 도달할 거로 봅니다. 만약에 합당이 된다면 부담 없이 저를 지지해 주실 수 있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당이어야 될 텐데 민주당이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당이 된다면 제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이고, 또 합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이후 언젠가는 다시 합당이 될 거거든요. 결국은 범여권 후보이고 민주당과 이제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합당 여부와 관계없이 제가 세종시장으로서 가장 적임자라는 데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저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